월요일에는 김동엽 파트너 월동계획 4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휴 끝나고 또 네. 저희 월요일에만 뵙다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월요일이 자주 휴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도 네. 또 저도 그렇고 네. 시청자분들도 대표님만 또 한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니까 네.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오늘도 또 얘기를 열심히 해봐야겠죠. 저희 뭐 얘기할 게 사실 연휴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도 나왔고 뭐 네. 큰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짚어볼 부분들은 좀 뚜렷한 것 같은데 네. 뭐 딥시크 얘기, 관세 얘기 계속 짚어봐야 될 것 뭐 같고요. 그렇죠. 뭐 앞 시간도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은데 2월 첫 장 이제 열리잖아요. 근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좀 주의가 필요하고 또 생각에 대해서 약간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2월 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니까 네. 1월 잘 끝내고 나서 2월 달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쌓여졌어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마치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있는 그 시샘 날씨 네. 이번에 지금 뭐 춘분 아니 오늘이 봄인가 입춘이래요. 입춘인가 네. 그렇다는데 이렇게 추운 것도 그러니까요. 오랜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추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내일이 훨씬 춥고 모레 아침까지 춥다고 하니까요. 이 추위와 함께 우리 시장도 약간 좀 같이 연동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잠깐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 안타깝지만 또 저희가 짚어볼 건 짚어보고 대비할 거는 또 대비를 해봐야 되는 게 또 네. 냉정한 주식시장의 세계니까요. 일단 뭐 네. 호재와 악재 항상 짚어주시는 것도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악재라고 한다면 뭐 관세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이거는 저도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뭐 오늘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들 보면은 관세에 대해서 뭐 좋게 표현 안 합니다. 그쵸. 당장 트럼프도 그래요. 네. 트럼프도 고통이 있을 거야.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찬란한 미래가 열릴 것이다 미국에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처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캐나다랑 뭐 중국은 WTO에 제소한다 그러죠. 뭐 멕시코도 지금 대통령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면서 맞불 관세를 놓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실 캐나다 뭐 중국하고 멕시코가 미국한테 작년도 무역 흑자 1, 2등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이제 먼저 좀 손을 봐서 무역 수지도 개선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대의명분상으로는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 네. 마약성 진통제 그게 이제 중국을 거쳐서 멕시코를 거쳐서 많이 유입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차단을 안 해주면 관세로다가 엄청나게 이제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뭐 시장에 큰 파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왜 캐나다랑 멕시코는 25% 때리는데 중국은 10%밖에 안 때려요? 원래 60% 때린다 그랬는데 네. 뭐 그런 게 제일 궁금하죠. 궁금하죠. 네. 예, 저도 뭐 물론 잘 모르지만 원래 이제 60% 때리려고 그러다가 취임 바로 2, 3일 전에 시진핑하고 통화하고 나서 약간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워낙 트럼프는 이게 좀 즉각 생각이 그냥 미치는 대로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정제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일기 때보다는 많이 노련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즉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래 60% 때리려고 그러다가 중국 하는 거 보고 체차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60% 대번호 때리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때리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숨통을 계속 쪼여가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는 거 하나. 네. 그리고 특히 멕시코를 우회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수출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멕시코에 25% 때린 게 간접적으로 보면 중국에다 때린 거에 한 6, 70%쯤은 같이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기 때문에요. 뭐 캐나다는 이번에 또 조롱을 했더라고요. 51번째 주로 또 들어올래 이렇게 네. 그럼 관세 안 받고 좋잖아. 어젠가 그 발언을 또 했던데 이게 지금 글쎄요. 뭐 중국도 지금 그 경제적인 영토를 비롯해서 많은 그 영토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뭐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트럼프가 된 다음에 속도전이에요. 완전히 우격다짐으로 그린란드를 비롯해서 뭐 파나마 운하에
뭐 사업권을 다시 가져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성향을 가감없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근데 이 얘기하는 사람은 즐거울지 모르겠으나 당하는 사람들은 힘들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딘가 한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는 맛이면 어때요? 아는 맛이면 여러분들 나 이거 먹어봤어요 예전에. 그러면 저거 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시면서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은 저는 아는 맛이 더 맵다라고 표현드리고 싶은데 네. 아는 맛이라서 무섭다. 그렇죠. 네, 중독 때문에 우리 일기 때도 엊그저께 기사 보면은 우리 트럼프 일기 때 우리나라 증시가 23% 정도 빠졌다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 직접 뭐라고 한 건 아직은 없어요. 그냥 일기 때 세탁기 공장 관세 때려가지고 미국으로 안 갖고 왔으면 어쩔 뻔했어. 뭐 이런 정도 얘기밖에 없어. 네. 아직 없는데 누가 봐도 다음번 순서는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 쪽으로 그쵸. 올 가능성이 높고 네. 특히나 무역 수지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대만,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3개국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싸잡아서 하든 아니면 일본 총리는 또 이번 주말에 만나잖아요. 그래서 뭐 사바사바 잘 돼가지고 또 일본은 피해갈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뭐 누군가 지금 맞대응을 하거나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 없다 네. 보니까 뭐 이게 오히려 실실이라고 할까? 대상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들 못 하겠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뒤늦게 우리도 관세라는 어떤 뭐 창에 찔릴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네. 이게 이제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오래 간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좋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네. 결국 관세는 정말 우리 기업 뭐 글로벌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이슈고 이게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던데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멕시코랑 캐나다가 이제 1, 2위고 우리나라가 이제 8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대상의 네. 무역 조사. 결국 이 순서가 차례차례 오다 보면 네. 한국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분명한 영향은 있을 거고 네. 관세 관련해서 뭐 다음 타겟이 진짜 저희가 될까요? 될 가능성이 높죠. 뭐 왜냐하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무역 수지가 적은데도 이번에 대상이 된 거 보면 네. 물론 이제 직접 국경을 맞닿고 있으니까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마약성 진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통에 좀 그동안 열심히 관리 안 해줬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먼저 때린 것 같긴 한데 물론 사족을 달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관세 거둘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협력이 또 되느냐에 따라서 뭐 캐나다 부분은 사실 지금 뭐 그쪽 사업계나 뭐 주 단위에서는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긴 한데 네.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어떻게 뭐 무역적으로 이겨내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뜩이나 이제 무역 수지를 긍정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나라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무역 수지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인 뭐 LNG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수입하는 그런 식으로 우회하는 전략들이 좀 나오면서 무난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아마 뒤로는 또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 관세라는 게 결국 그냥 어떤 협상 카드라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트럼프가 질러놨기 때문에 뭐 네. 국가들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저희도 조금 상황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부분 조금 살짝 짚어봤고 뭐 또 다른 악재라고 한다면 이제 딥시크 관련해서 뭐 악재도 있을 거고 호재도 있을 거고 뭐 하드웨어 쪽에는 악재일 수 있겠고 소프트웨어 쪽에는 기회일 수 있겠고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딥시크 관련한 이슈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금요일 날 제 예상하고는 좀 달랐어요. 네. 원래 칩하고 뭐 전력기기, 원전 이런 쪽은 미국 시장이 워낙 빠졌기 때문에 관련되는 섹터들이 뭐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제가 뭐 그전 며칠 전에 얘기 드릴 때 하이닉스 한 10%급, 한미반도체도 한 10%급 요 정도쯤 빠질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그동안 한 4, 5일 동안의 궤적을 보면은 네. 그 정도쯤 빠질 것 같다는데 이제 우리 금요일 날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한 3% 이상 더 빠졌죠. 관세 이슈는 물론이고 지금 젠슨왕하고 트럼프가 주말 사이 그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 밤 시간에 아마 만났나 봐요. 결국은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이
홍콩 포함하면 한 20%에서 3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라는 걸 아마 뭐 양해를 구했다기보다는 거의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네가 이거 잘 안 지켜줘서 결국 싱가포르든 뭐 홍콩 거쳐가지고 중국 쪽으로 지금 고사양의 칩이 엄청나게 넘어간 거고 그걸 바탕으로 얘네들은 되게 뭔가를 개발을 했는데 밖으로 발표할 때는 저사양 반도체로 만든 것처럼 이거 포장해서 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네. 의심을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 그 딥시크 만든 회사의 모 회사 같은 경우도 H100 모델을 뭐 그 GPU를 5만 개나 갖고 있다고 하는데 발표는 훨씬 안 되는 뭐 H800 2,000개 가지고 뭐 훈련시켜서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벙치기도 하고 네. 오늘 기사 보면 그거 R1이라고 하는 그 추론 모델 만드는데 한 5억 불은 썼을 것 같은데 5억 불이면은 거의 한 7천억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80억 불 갖고 했다라는 거에 이제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미국에서는 이제 엄청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중국에서는 이런 발표도 있었어요. 지금 딥시크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그 미국 IP다 전부 다. 그러니까 못 쓰게 만들려고 네. 딥시크 못 하게. 그러니까 딥시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말 사이에 에러가 자주 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뭘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고 서버가 좀 다운됐다는 식으로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그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네이버의 그 무슨 임원인가도 얘기했던 것처럼 딥시크가 너무 개인 정보를 많이 요구한다. 네. 근데 그 중국 정부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하나 있는 거 네. 하나 있고요. 그리고 딥시크를 통해 가지고 악성 그런 뭐 에러난 이제 네. 네.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퍼진다. 그런 것 때문에 사이버 공격에 견디질 못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게 이제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공격 내지는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뭐 기관과 정부들이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딥시크를 내놓고 이제 짠 했으니까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오픈 소스고 무료고 뭐 챗 GPT에 유료만큼의 성능이 있으니까 이거 써야지 이러고서 이제 많이들 접근을 하시는데 내적으로 보면 중국 자체 검열 이슈라든가 네. 중국의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는 중국향의 어떤 특화된 그런 모델이라는 거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꽤 취약해서 공격 받는 대로 다운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 있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뭐 랜섬웨어라든가 이런 안 좋은 것들이 퍼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용이 제한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극명하게 뭐 하드웨어는 안 되고 소프트웨어는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많은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기회를 얻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건 좀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하죠. 한쪽은 분명히 뭐 써는데 어떤 도전을 하는데 우리도 기회가 열려요 이런 네.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유료 모델들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무료 모델들이 유료에 버금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쵸. 우리나라 가뜩이나 제한적인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만든 모델들인데 가뜩이나 뭐 챗 GPT나 이런 것하고 상대도 안 되는데 저런 무료 모델 많이 쓰게 되거나 뭐 여러 군데서 또 배포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유료 모델들이 무슨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딥시크의 등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가장 포인트인 게 저비용으로 이제 고효율을 낸다. 이런 네. 게 가장 이제 어떤 큰 슬로건인 거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엔비디아나 이제 독점하던 AI 시장이 조금 더 대중화된다. 뭐 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딥시크 등장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살펴볼 게 많은 것 같고 뭐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 이슈로 조금 엮어본다면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시크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네네. 해보도록 하고 그러죠. 일단은 저희 뭐 이번 주 월요일이니까 또 네. 항상 주간 증시를 짚어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2월의 시작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결국 짚어볼 게 주의할 게 많겠죠. 어쨌든 계속 트럼프의 관세 이슈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고 어떤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에 증시 전망 같은 거. 저는 아우 제가 지금 기침 감기가 아직 네. 완치가 안 돼갖고 완치라고 하니까 무슨 징병 걸린 것 감기가 같은데 오래 가시네요. 아우 잠깐 괜찮은 것 같다가 주말에 또 안 좋아졌어요. 날씨가 아직 제가 추워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슬비나 소낙비도 자주 받으면 춥고 옷이 젖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보면서 제가 봐선 약간 독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장중에 2,500을 깨졌다가 그 한창 내려왔던 거에 반쯤은 만회하고 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끝날 때 20포인트도 안 빠지면서 끝나니까 이것 봐라. 우리나라는 잘 견딘다. 가뜩이나 또 외국인이 1조 넘게 팔았는데도 개인들이 1조 사면서 나름대로 견뎠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야 네. 이거 우리나라 그동안 연휴 동안에 미국이 변동성 가졌던 거에 비해서는 잘 괜찮네. 견뎠는데 네. 이러고서 끝났는데 그게 오히려 뭐 자신감 내지는 자만감을 줄 수도 있는 독이 되는 뉴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진짜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 예. 좀 사실 미국도 금요일 날 밤에 한창 좀 오르다가 네. 쫙 빠졌거든요. 네. 막판에. 그래서 그런 관세 이슈라든가 AI 반도체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 두 가지만 갖고서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금 물론 연휴 탓을 많이 이유로 붙이지만 16개월 만에 지금 수출 데이터가 줄었어요. 수출이 줄었어요.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하락의 네.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연휴 한 4일 때문에 조업이 좀 줄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도 우리나라도 사실 관세 걱정돼 가지고 12월 달까지 특히 12월 달에 밀어내기 수출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여파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이제 관세가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거론이 되거나 적용이 되게 되면 수출 더 줄게 될 것 같거든요. 그 2월 달은 또 날짜가 작아서 뭐 수출이 덜 됐어 이렇게 또 3월 초에 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우리 코스피의 어떤 그 상관계수 상황으로 보면 한 90%쯤 연동이 되는 수출 데이터 계속 열흘 단위로 나오니까요. 10일 날 그러니까 11일쯤에 네. 또 20일까지 데이터는 한 21일쯤에 나오는 걸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결국 제가 봐서는 오늘 사실 좀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저는 솔직히 그 작년 7월 말에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바로 대폭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날짜를 기억하실 거예요. 8월 5일 날 그날도 월요일이었어요. 네. 그날 우리 지수가 10%씩 빠졌거든요. 뭐 이게 재현된다라고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일본이 우리 연휴 전에 바로 금리 인상을 했어요. 네. 예, 그러고 나서 뭐 금리 인상의 효과가 크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공교롭게 한 일주일 지난 오늘이 또 월요일이고 또 미국의 관세 이슈가 지난 그쵸. 주말 사이에 또 부각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약간 8월 달 초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좀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오. 걱정이 되는데 저만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우려는 항상 하고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게 또 현실이 그러니까 됐으면 네, 무서우니까. 근데 우려가 되면은 우려에 맞게 여러분들께서도 좀 적절한 네. 액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려만 백날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주식을 잔뜩 갖고 있는데 무진장 걱정이 되네.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네. 걱정을 아예 하시질 말든가 걱정이 되시면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셔라. 행동도 안 할 건데 걱정만 하면 그게 뭐 우주의 기운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걱정이 이만큼이니까 너무 큰 일은 안 날 거예요.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 되시는 만큼 액션을 하시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뭐 회원분들이나 메시지 보낼 때 최소한 오늘 진짜 뭐 계좌가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에 대비해서 요행이도 있는 뭐 주식들이 올라가고 내리는 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보합만 나오더라도 네. 확 줄여야 돼요. 이렇게 어. 좀 말씀드리고 일단 왔거든요. 물론 제 얘기가 뭐 정답은 아닐 수도 네. 있는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특히나 하다가
2, 3일 사이에 또 잔고 확 음. 줄어들거나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뭐 부지불식간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시점인 것 같아요. 뭐 수출 데이터도 체크를 해보고 일본 금리 관련해서도 계속 좀 주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가 이제 조금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근데 뭐 보조금을 진짜 줄 거냐 트럼프한테 물어봤을 때 확답해 줄 수 없는데? 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또 악재 아니에요? 그거 그 트럼프의 말버릇 중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버릇이 여러 번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항상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게 굉장히 시장에 주는 암시가 꽤 있다. 그러니까 큰 일이 일어날 건데 나는 직접 당장 right now 답을 주진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말버릇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젠슨왕 주말 사이에 만나고 나서도 좋은 만남이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트럼프가 네. 또 그동안 했던 여러 그 안 좋은 선례와 네. 유사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젠슨왕한테 그랬겠죠. AI 그 저가형 반도체도 중국에 일절 살출 안 된다. 통제 잘 안 하면 너네 진짜 뭐 큰일 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 반협박했을 것 같아요. 뭐 네네. 젠슨왕한테 왜 취임식 때 안 왔어? 뭐 이런 얘기 했겠어요. 뭐 네.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고 하여튼 좀 심각하니까 지금 미국이 이겨야 되는데 중국이 저렇게 치고 나오게 만드는 건 너의 뭐 관리 능력에 어떤 문제도 있는 거야. 괜히 싱가포르나 그 중국 인접국한테도 수출하는 거 굉장히 신경 써서 해라. 네. 그러니까 제3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조건을 뭐 붙여서 한다든지 계속 뭐 개수를 세우든지 뭐는 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강하게 압박을 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이슈가 뭐 그 사실 시장은 굉장히 놀라워서 지난 금요일 아침에요 시장 시작하기 전에 딥시크 관련주라고 그래갖고 인터넷에 막 돌아다닌 4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거 전부 다 상한가 갔어요. 뭐 홍콩 기업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는데 결국 딥시크의 이제 파괴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다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근데 주말 사이에 보면 냉정하게 딥시크 별거 아닌데 딥시크 짝퉁인데 네. 보안 취약성 너무 심한데 이런 얘기들로 온통 있었으면 그러면 오늘 오히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뭐 상승폭을 반납을 해야 되고 하드웨어가 차라리 더 날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저는 뭐 어느 쪽이 좋고 안 좋고라기보다는 약간 둘 다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많이 들어요. 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뭐 지난 금요일날 셌던 피델릭스나 서플러스 글로벌처럼 이제 중국의 굴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혀 칩을 안 줄 때 대안은 우리나라다 이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관련된 장비 업체나 이런 업체들한테 뭐 손을 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으로 그런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이제 꾸려가는 움직임은 나올 것 같은데 네. 제가 봐선 뭐 오늘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갑자기 뭐 플러스가 많이 나올 것도 아닐 네. 것 같고 흔히 말해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날아갈 거야 이렇게들 많이 예상들 하고 계신데 저는 솔직히 금요일 날 오른 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좀 양쪽 다 약간 뭐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얘기 제 그냥 개인 의견이니까요. 네. 조금 좋은 시세 나올 때 조금 줄이시던가 그러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2월 시작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너무 재밌고 대표님 하시는 네?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저요? 네 이게 시간이 조금 저희가 지금 몇 또 분인데? 많이 25분이에요. 흘러갔어요. 근데 빨리 뭐 빠르게 빨리 그러면 봅시다. 저희 그 주간 이제 짚어봐야 되는 뭐 섹터나 이런 거 빠르게 예. 확인을 뭐 체크 포인트 다 읽어드릴 새도 없네요. 넘어가고요. 일단 딥시크 제가 뭐 안 좋게 본다라는 건 제 개인 의견이고, 네. 그러니까 딥시크의 파괴력이 주말 사이에 많이 좀 스스로 감퇴됐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치부하고 있는데 딥시크로 인한 파장을 또 종목으로 연결한다? 네. 되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그쵸.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쨌든 딥시크 근데 보안이 강화된
제2의 딥시크 충분히 여러 개 나오겠죠 앞으로.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고성능의 GPU 안 써도 성능 좋은 AI 모델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결국 후방 산업한테는 축복이죠. 그래서 저희가 저기 말씀드렸지만 의료, 네. 신약, 통신, 로봇, 뭐 보안 이런 쪽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재료라고 봅니다. 네. 두 번째는 바이오예요. 지금 뭐 꽁대지 닭이라고 뭐 하드웨어의 전반적인 것들이 조금 어려우면 어쨌든 제약 바이오단이 일단은 최근에 또 대장주 중심으로 좋아요. 네. 삼바도 좋고 알테오젠 뭐 관련해서 보고 삼천장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바이오 쪽이 일단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거 되게 이거 활동하는 움직이는 그림인데 여기만 띄워놓으면 안 움직이는데 아 그래요? 지금 사실 딥시크의 제2의 버전이 뭐가 될까 보면 네. 결국은 로봇이에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에서는 테슬라가 만든다는 로봇의 반값이면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가성비 좋은 로봇이 또 범람하는 시대가 올 거다. 네. 이렇게 보면 역시 로봇주의 그 로봇의 대중화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또 우리 이제 삼성그룹이 뭐 레인보우를 키운다 이러면서 로봇주들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네. 그 로봇에 대해서 항상 이제 매매하실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니 이게 실적도 없는데 왜 그쵸. 매매를 해야 되지? 네. 아니, 그럴 걸 논할 지금 계제가 아니라니까요. 로봇은 그냥 AI의 총알이자 미래 디바이스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지금 그냥 모멘텀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네. 좋겠다 이 생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PNK 메카닉스인가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 하나 오. 있는데 그거 자리가 좋더라고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뭘 봐야 되냐? 예, 통신 장비 제가 참 좋아하는 섹터인데 이미 많이 갔어요. 네. 연초부터 해서 벌써 뭐 3배 올라간 종목도 있고 통신 장비 쪽이 의외로 잘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목 그대로 AI랑 양자 기술 필수다. 통신 네. 장비 앞으로 갈 애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시추 관련된 거. 동해에서 추가 유망 구조가 발견됐다고 하고 51억 배럴까지도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네. 이게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 730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뭐 가스공사, 화성밸브, 한선 엔지니어링, 화성밸브를 오늘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오늘 원래 단독 뉴스 나오는 종목 소개해드리는 네. 게 제 순서인데 맞아요. 두 종목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번에 연초나 연말 전에 50%에서 200% 오른 종목을 공교롭게 둘 다 뉴스화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라 전략은 이렇게 일단은 관세와 딥시크 이슈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네. 일단은 변동성을 좀 줄이는 식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이오와 의료 AI, 휴머노이드, 통신 장비, 소프트웨어 뭐 중심으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저희 이슈를 조금 길게 딥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략적인 부분은 또 어쨌든 대표님이 이렇게 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뭐 네.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캡처를 하셔도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 4부 김동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